늦은 밤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하지만 신호만 갈 뿐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데요. 불안해진 남편은 곧장 집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방 안엔 어린 두 자녀만 잠들어 있고 아내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데요. 한밤중 아무 말도 없이 사라진 아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자꾸만 사라지는 아내를 둔 사반 가족분의 제보네요. 네, 오늘의 제보자는 30대 남성으로 10년 전에 3살 연상인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때 이 아내는 남자친구 사람도 많고 그다음에 술자리도 많은 아주 그냥 인싸 성격이었어요. 결혼 후에도 평일에는 러닝 모임을 갔고요. 주말에는 수영 모임을 갔습니다. 근데 한 2년 정도 전에 이 남편이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주말 부부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내가 어느 날 여보 나 1박 2일로 그 수영 모임 언니들하고 제주도 좀 갔다 올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기간 동안 아내가 계속 사진을 보냈어요. 지금 밥 먹는다, 어디에 놀러 왔다 이렇게 사진을 꾸준히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들이 조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화질이 좀 너무 떨어지고 어떤 사진은 가장자리에 흰색 테두리가 이렇게 그냥 바로바로 보냈다고는 좀 이상한 테두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느껴서 제보자께서 이 사진을 온라인에서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진이 4년 전에 어떤 사람들이 블로그에 올렸던 사진이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남의 사진이네요. 그러니까요. 몇 년 전에 어. 그걸 왜 올리냐 싶었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알게 됩니다. 우연히 PC를 보다 보니까 아내가 로그인했던데 그 PC가 담겨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는데요. 그 안에서 누구랑 메일을 주고받는 장면을 포착을 했는데 특히 지연맘이라는 사람하고 많은 메시지를 매일매일 주고받고 있었는데 내용이 조금 충격적이에요. 우리 진짜 부부처럼 지냈잖아 말을 하니까 이 지연맘이 아직도 네 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고 하고요. 애정 표현 같잖아요. 지연맘이. 알고 보니까 지연이 엄마인데. 엄마인데 지연맘이 아니었습니다. 상간남이었던 것 아이고야. 같아요. 아마 의심을 좀 피하기 위해서 가명을 사용했던 것 같고 제보자가 이제 해명을 요구를 했죠. 요구를 하니까 예. 가볍게 만난 사이고 이미 헤어졌다라고 아내가 변명을 했고요. 또 이해해달라고 큰 소리 치니까 제보자 입장에서는 한 번은 용서해 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남편은 이 아내를 한번 용서해 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내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직접 남편 얘기 들어보시죠. 본인은 끝내려고 하고 끝내겠다라고 했는데 제가 계속 의심을 하고 자기 친구들한테도 전화해서 고립되게 만든다, 답답하고 숨이 막힌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그리고 또 얘기하는 거는 나를 혼자 두게 했지 않았냐 그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을 씌우더라고요 저한테. 아니, 세상에 남편을 유체기로 만들려고 해요, 지금? 네, 그러니까 제보자가 아내의 외도를 용서하고 일은 그냥 둘만 아는 일로 묻고 지나가기로 했는데 근데 아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아니, 가볍게 다른 남자 만나다가 헤어졌는데 남편이 나한테 집착을 그렇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내가 전화를 안 받으면 내 지인들한테까지도 다 연락을 돌려서 너무 창피하고 숨이 막힌다라는 얘기도 했고 심지어는 남편이 의처증 환자처럼 남자 관계를 너무 의심하고 폭력적으로 군 적도 있다. 이젠 안 되겠다. 이혼하고 싶다라는 이야기까지 주변에 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제보자에 따르면 이게 전부 다 사실이 아니라고 해요. 자, 그럼 제보자한테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보자에 따르면요, 아내가 거짓말을 하면서 오히려 그 상간남을 계속 만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아까 들으신 것처럼 주말 부부였다고 했잖아요. 예. 오늘 날 밤에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집으로 그 밤중에 갔답니다. 새벽 1시에 집에 도착해서 보니까 8살, 6살인 두 아들만 집에서 자고 있었다라고 해요. 동네를 빙빙빙빙 돌다 보니까 예. 아내의 차량을 한 모텔 앞에서 발견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나 지금 네 차 앞에 있다라고 문자를 보냈더니 그래서 한 30분 정도 있다가 나왔답니다. 모텔에서. 그러면서 그 상간남하고 잠깐 할 말이 있어서 만났던 거 한 10분 정도 얘기만 한 거다. 서로 좋게 끝내기 위해 아름다운 이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지연맘하고 서로 좋게 끝내기 위해서 아름다운 이별이었어. 정말 그랬을까요? 남편분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그날 아름다운 이별을 하러 간다 우스갯소리로도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럴 때 진짜 뭐지 싶었던 것도 있고 이거를 할 때마다 너 그러면은 나는 너랑 정말 이혼할 거다
만약에 상간장 수준에서 위자료를 내야 되면 내가 대신 내줄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는 참고 있다가 버티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간남을 택한 거예요. 이 아내가. 제보자가 아파트 출입 기록을 확인해 봤더니 상간남의 차가 수시로 드나든 정황이 포착이 됐고요. 정말 충격적이게도 두 아들도 이 상간남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보자를 가장 분노하게 만든 점은 상간남의 직업이 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였다고 합니다. 결국 제보자 아내에게 관계를 정리하지 않았으니까 상간자 소송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아내는 그러면 내가 죽는다 반대를 했고 그럼에도 제보자가 뜻을 굽히지 않자 이번엔 이렇게 나옵니다. 어차피 상간자 소송해도 위자료 내가 다 물어줄 거다. 결국 네 돈으로 갚게 되는 거다. 박 변호사님, 네. 제보자가 현재 이 남편분이 협박을 받고 있다고요? 자, 과거 일을 꺼내들면서 오히려 이 여자가 남편한테 이혼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예전에 한번 이제 동료죠. 동료하고 여자 동창 결혼식 앞두고 청첩장 밖에서 여러 사람 만난 적이 있는데 이때를 갖고 당신도 여사친 만나서 연락한 거 아니냐라고 따졌다고요. 여사친, 예. 동창. 그 이후에 그 동료하고 주고받은 카톡, 통화 이것도 불륜이다라고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또 한 번은 일부러 막 말다툼하게 만들어가지고 녹음을 시도를 했다고 해요. 그러다가 제보자한테 걸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살, 8살 두 아들 때문에 이혼 결정을 자꾸 미뤘다고 합니다. 저 테이블 밑으로 녹음 탁 하는 거 보십시오. 양 변호사님, 상간자 소송해. 위자료 물어줄게. 그거 내 돈으로 물어줄 건데 그거 어차피 네 돈이잖아. 아우 이거 너무 진짜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아는 걸 보니까 아마도 뭐 상담을 좀 받든지 했던 모양입니다. 지금의 아내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지금 아들들 때문에 망설인다고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상대방의 아내는 이혼을 하는 걸 좀 단정적으로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계속 질지부진 끌려가다가 보면 오히려 상황을 더 나쁘게만 만들 수 있어요. 정이 이제 그게 뭐 소송을 해서 크게 뭐 어떤 논란 내지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으신다라면 합의 이혼을 하더라도 정리를 하는 게 더 상황이 악화되는 걸 막는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교수님, 이혼을 망설이는 제보자한테 따끔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사실 이제 이렇게 해서 이혼을 연장하는 건 고통을 연장하는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용서를 한다는 것은 저쪽 반대쪽에서 어떤 회복의 조건이 있을 때 용서를 하는 건데 저 부인 쪽에서는 전혀 노력을 할 의지도 없고 노력을 하지도 않고 계속 핑계만 대고 가해자인데 계속 피해자인 척하고 있고 애들을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오늘 제보자께서 마음이 괴로우신 거는 너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마음에 이제 뭐 정도 남아 있으실 수 있고 아이들 때문에도 상처를 받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자꾸만 두려움을 현실을 직시를 못하셔서 하면 결국에는 나중에 현실을 직시해야 될 때가 올 때 더 큰 고통을 받으실 수밖에 없고 아이들한테도 더 고통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괴로우시겠지만 지금 현실을 제대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상간 위자료 내가 다 물어줄 거다. 근데 그거 결국 네 돈이잖아. 와, 이거 너무 충격적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울고 함께 분노하겠습니다. 지금 사건 반장에 제보하십시오.